일본은 끊임없이 외관 확장을 조선에 요청해왔습니다. 두모진 외관은 너무 작다는 이유였고, 조선 조정에서는 수영에 있는 경상 좌수영을 부산진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숙종 때 외관을 두모진에서 현재 남포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된 게 초량외관입니다. 이때 조성된 초량외관이 10만 평 규모였습니다. 위치가 현재 남포동임에도 초량외관이라 불리운 이유는 외관이 위치한 곳이 초량목이 있는 초량만 일대였기에 새롭게 조성된 외관은 초량외관이라 명칭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외관이 조성이 되자 조선에서 이를 관리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객사, 성실당, 그리고 살문과 수문이었습니다. 이 4개의 시설은 초량외관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핵심이자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객사가 들어서고 설인당이 설치되자 설문 주변으로 마을에 들어서게 되는데 초량외관을 관리하는 관청 주변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량마을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초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외관 내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 수문이었습니다. 이 수문은 동래부와 부산진 장교가 각각 1명, 소통사, 하급통역관 이 2명, 문지기가 2명 파견되었습니다. 출입하는 인원수는 물론이고 수문 밖에서 날마다 열리는 새벽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수문 열쇠는 매일 밤 부산진에 바쳤다가 아침에 문지기가 가져왔습니다. 매일 저녁 부산진에서는 암구호를 수문으로 보냈습니다. 복병막을 지키는 단번들과 암구호를 맞추어 확인하면서 통행을 감시하였습니다. 수문 위치는 현재 동광동의 부산호텔 부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문을 중심으로 50m 이내에서 외관 무역과 아침 시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외관 4개 시대청에서는 공식적인 중개 무역이 매달 6회에 걸쳐 이뤄지고 수문 앞마당에서는 주민들의 채소와 수산물이 아침에 일본인을 상대로 거래됐습니다. 초량외관에서의 중개무역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조선, 인삼, 중국 현직물, 일본 은은 당시 각 나라의 대표 무역 상품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중국 한반도를 거쳐 의학서적을 받았기에 고려인 섬 하면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며 인삼을 먹고 병을 고쳤는데 인삼갑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름난 작물이었습니다. 이 명성은 일본에 왔던 유럽인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기에 에도 시대에는 조선에서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인삼대왕구은이라는 순도 80% 은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역 결제용으로 만든 함유량이 높은 고품이 은이 인삼대왕구은입니다. 하지만 인삼대왕구은이 인삼 결제용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80% 이상이 중국산 백사와 각종 중국산 견직물, 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인삼 구입 용도로 사용된 양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고려인삼은 조선 후기에는 조선의 재정을 버텨주던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조선이 무역을 통해 판매한 물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중국에서 사들인 백사였습니다. 아직 천을 짜지 않은 비단실을 생선라고 부르는데 이 실의 품질에 따라 짤 수 있는 비단의 질이 달라집니다. 백사라고 부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고급 생선은 조선과 일본에서는 생산할 수 없었고 조선은 중국산 생사와 일본의 은을 중간 거래하여 막대한 무역이 일그러졌습니다. 일본의 은 산출이 줄어들고 일본에서 백사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고 또 청나라와 일본의 직교역이 성사되면서 무역의 이익이 급락하여 조선은 한동안 경제 위기에 빠집니다. 하여간 이 중개무역이 조선의 핵심적인 수익원이었고 이외에는 인삼, 담배, 해산물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75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의 백삼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조선의 은 수입이 줄어들지만 19세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인삼의 보관성과 쓴맛을 없앤 홍삼 가공업을 흥행시킨 것과
중국에서는 미국 백삼은 고려 인삼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시 무역 수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수출 구조의 변화만으로 조선 후기 경제를 뒤흔들었다고 할 만한 작물은 인삼이 거의 유일합니다. 더 나아가 한지와 더불어 조선에서 산출되는 물산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인삼이었다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인삼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씨를 말리지도 않고 꾸준히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한말 개항 이후에도 인기가 식지 않았던 데다가 무게 대비 가격이 다른 특산물, 중국차 등에 비해 그야말로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관세를 짭짤하게 벌 수 있었고, 조선이 광무개혁을 펼치면서 신식 장비를 들어왔을 때 서양의 제 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도 인삼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나오는 생산품 중에 조선 특산품으로서 어딜 가나 가치를 인정받은 작물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창금으로 쓸 은이 부족하면 인삼을 가져가서 팔도록 한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량유관 수문에서 조선, 일본, 중국 간에 이루어진 중개무역에서 발생하였던 소득은 인삼 수출과 더불어 조선 후기 조선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고, 초량유관에서 무역은 100년 정도 이루어집니다.